사건은 2013년 12월 3일 마산 동부경찰서에 접수된 실종 신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남편이 이틀 전에 나갔는데요. 아직도 안 들어와요. 연락도 안 되고요. 아내가 걱정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출 당일 집을 나섰던 이유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 거였는데요. 가기 전 남편이 트럭에 짐을 싹 치우고 농약을 싣더니 이번엔 내가 죽어서라도 받아오겠다 그렇게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그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줬길래 농약까지 들고 간 거죠? 아내가 차용증을 보내줬는데 남편이 한 여성에게 10억 원 정도를 빌려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0억이요? 그 큰 돈을 빌려줬다고요? 뭘 하던 분이셨길래 10억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가스 배관공이었습니다. 빌려준 돈은 평생 모은 돈에 주택담보대출까지 해서 마련한 돈이었고요. 자, 이제부터 사라진 남편을요, 김 씨라고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형사님들은 일단 김 씨가 어디로 간 건지 김 씨의 트럭부터 추적을 했는데요. CCTV로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 집에서 멀지 않은 한 동네 길가에 멀쩡하게 주차되어 있는 김 씨의 트럭을 찾아냅니다. 트럭이 주차된 길 그 맞은편 건물에 CCTV가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차에서 내린 김 씨가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방향에 주택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가봤는데 서울 말씨를 쓰는 50대 여성이 나오더니 본인을 오삼정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차용증에 있던 그 이름이었고요. 근데 트럭이 계속 주차돼 있는 거를 보면 김 씨가 그 집에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게요. 김 씨가 그 집에 있어야 되는 거네요. 김 씨는 없었습니다. 오삼정 씨 말에 따르면 이틀 전 김 씨가 오후 2시경에 집에 찾아왔다가 4시쯤 갔다고 했습니다. 갈 때는 주차된 트럭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편 길로 걸어서 가길래 어딜 가냐고 물어봤더니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서 서둘러 갔다고 했습니다. 오삼정 씨한테는 돈을 받아갔대요? 좀 의아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렸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야? 오삼정 씨는 90세 노모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날 인근에 사는 남동생을 불러 둘이서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김 씨가 갑자기 왔길래 셋이서 고스톱을 같이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용증 얘기를 꺼내니까 오삼정 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실 김 씨와 내연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려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김 씨가 자기 소유의 10억짜리 빌라를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며 붙잡았다고 했고요. 이름만 올리면 증여세를 내야 하니까 자기한테 돈을 빌려 그 빌라를 산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쓰자고 해서 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오삼정 씨가 들렸다가 오후 4시쯤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확인이 됐나요? 오삼정 씨가 말한 방향에 CCTV가 하나 있기는 있었는데요. 하필 그날 고장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찍겠더라고요, 이게. 4시에 집을 나온 게 맞는지, 아니, 맞다면 또 어디로 간 건지, 이후 김 씨 행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 씨는 어디로 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모든 게 갑작스러운데 일단 고스톱을 친 게 사실 너무 뜬금없고요. 네. 그 오삼정 씨 남동생도 만나보셨죠? 그렇죠. 셋이 쳤다고 했으니까. 네. 네, 확인했죠. 그 남동생도 그날 누나네 집에서 김 씨하고 셋이 고스톱을 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남동생도 김 씨의 존재를 알 정도면 오삼정 씨와 김 씨가 내연관계는 맞았던 건가요? 남동생은 누나와 김 씨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를 몰랐고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지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누나네 집에서 김 씨와 마주친 적이 있어서 밥도 먹고 고스톱 쳤다고 했고요. 이틀 전에도 같이 고스톱을 쳤는데 그날은 김 씨가 한 4시쯤 볼 일이 있다면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 누나하고 거창에 사과 사러 가기로 한 날이라 두 사람도 얼마 후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김 씨의 마지막 행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동시에 지역을 벗어나서 어딘가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팀에서는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그 알리바이를 좀 촘촘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형사님들은 그 오 씨 남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둘러 경찰서로 돌아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형사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옆 팀의 팀장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 오삼정 씨? 그 사람 내 친구 와이프인데? 어? 친구의 와이프요? 지금 그 오삼정이란 이름이 본명을 저희가 밝힐 수 없기 때문에 가명으로 만들었지만 좀 특이한 이름인 거를 감안해서 만든 이름인 거잖아요. 네네네. 들으면 알 수 있는 이름. 그쵸, 그쵸. 아니 근데 오삼정 씨가 노모랑 단둘이 산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리고 김 씨와 내연 관계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뭐지? 동명이인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죠? 저희도 뭔 황당한 소린가 했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던 집 명의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오삼정 씨가 맞긴 맞는 겁니다. 동명이인가 싶어서 명의자의 주민등록 사진을 봤는데 그때 좀 놀랐습니다. 저희가 만나고 온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형사님이 만난 그 여자는 대체 누구죠? 그 집주인인 그 오삼정의 가족 관계를 이제 확인하면서 그 의문이 바로 풀리긴 합니다. 형사님들이 만난 사람은요, 오삼정이 아니라요, 오삼정의 언니였습니다. 어? 자, 지금부터 여동생의 이름으로 살고 있던 그 언니, 그 여성을 오삼순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삼순은요, 자신의 이름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국에 경찰들이 찾고 있던 지명수배자였습니다. 무슨 짓을 했길래 그 수배를... 제목이 뭐였어요?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일개 사기꾼이 아니라 과거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수사한 사건으로 실형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중대범죄수사과로 바뀌었어요. 일반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기 범죄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래도 한 50억 이상 정도가 되고 주가 조작이라든지 고위 공무원들 대상의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주로 취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김 씨와의 내연 관계다. 그리고 10억짜리 빌라를 명의를 해주기 위해서 가짜 차용증을 썼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다 거짓말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추정됐습니다. 과거 오삼순의 사기 수법을 보니까 마치 본인이 뭐 대기업 회장이나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뜯어냈더라고요. 김 씨 아내를 만나러 갔던 날 김 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수첩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도 당시 유명 정치인과 기업인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물급들의 이름을 내세워 돈을 뜯어낸 걸로 추정됐습니다. 동생을 비롯해 오 씨 가족들의 그 계좌 내역을 모두 확인해 보니 김 씨가 오삼순 아들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더라고요. 전에 11월부터 그 다음에 9월까지 11번에 걸쳐 입금한 금액이 총 7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아휴.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게 된 김 씨가 돈을 다시 받아내려 애를 썼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오 씨 그 남매부터 좀 빨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삼순 집부터 바로 달려갔죠. 근데 한 발 늦었더라고요. 아, 이미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집에는 노모만 홀로 남아 있었는데 귀가 안 들리셔서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그렇다면 같이 용의선상에 오른 가족들, 아들, 남동생 이들은 어디로 갔나요? 두 사람은 다들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확인했는데 아들은 어머니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김 씨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통장도 엄마가 가지고 있어서 돈이 들어왔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거의 8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들은 범행 추정일의 행적이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 씨가 사라진 날 아들은 부산에 있었었고요. 일단 이 사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남동생은요? 남동생은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남동생도 조사에 협조적이었습니다. 김 씨가 사라진 것과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누나가 수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둘째 누나 이러고 사는 걸 눈 감아준 건 맞지만 그날 김 씨랑 고스톱을 치고 누나랑 거창에 사과를 사러 갔다는 건 진짜라면서 억울해 하더라고요. 거창에 다녀온 이후 누나가 사라진 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씨 남매가 거창에 사과를 사러 갔던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렇죠. 진짜인지. 두 사람이 사과를 사러 간 곳이 오삼순의 전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전 시동생이 운영하던 사과 농장이었는데요. 저희가 오씨 남매가 다녀갔는지 확인해 갔더니 반응이 좀 이상한 겁니다. 행사라고 하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행사면 다냐고 가라면서 소리를 빽빽 질렀습니다. 심지어는 도끼가 어디니 하면서 도끼를 찾기도 했고요.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다음날 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다시 찾아갔는데 전날과 다르게 차분하더라고요. 어젠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오씨 남매가 왔다 간 게 맞다고 했습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오씨 남매가 김 씨랑 고스톱을 쳤다고 한 12월 1일 일요일이었다고 하면서 지인들에게서 사과를 팔 거라며 사과를 20박스나 사갔다고 했습니다. 누가 차에 실었고 누가 계산을 했는지 막힘없이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숨겨주려고 했다거나, 그쵸? 야, 근데 이 말을 다 믿어도 될까요? 만약 이게 살인 사건이라면 모두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범행은 오삼순 혼자 했다고 치더라도 시신을 혼자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마산에서 거창으로 이동하는 그 동선상에서 어딘가에서 처리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게 가장 유력한 의심점입니다. 마산에서 거창으로 가는. 그러면은 사실은 거창에 같이 갔다라고 했던 남동생이 조력자일 가능성이 네. 있네요. 형사님들도 거창으로 간 그날 오씨 남매 차량을 뒤쫓아서 CCTV를 하나하나 따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차에 뭔가 이상한 게 보입니다. 라이트 디자인 보니까 후면 같아요. 어? 저게 뭐지? 저기 뭐 하얀데? 그러게요. 대개는 유리가 까맣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얗게 보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밤에도 선명하게 찍히는 적외선 CCTV에 오씨 남매의 차량이 찍혀 있었는데요. 트렁크 내부가 차량 유리에 반사돼서 뭔가가 보이는데 마대자루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마대자루요? 사과를 자루에 싣진 않잖아요. 보통 박스로 담죠, 사과는. 박스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가는 거잖아요. 가면 뒤에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가는 동선을 쫓으신 거니까 뒷자리가 비어서 까맣게 보였다는데 하얀색이 뭐야? 아니, 그럼 설마 저게 시신 CCTV 형태로 봐서는 진짜요? 굉장히 지금 불안하죠. 정황상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CCTV를 확대해서 계속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럼 뭐 사과 사러 간 거 아니네. 그러니까 어디다가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결국 남동생도 한패였네. 그러니까 남동생은 이 CCTV를 봤을 거 아닙니까?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조사 내내 요주부동인 사람이 이걸 보여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김 씨의 시선이 맞다며 결국 인정했습니다. 남동생은요, 김씨 시신을 유기한 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야, 꼭 그러더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또. 그런데 본인은 일이 애초에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다고 또 털어놓더라고요. 아주 억울하다고요. 그날
그 누나가 점심 때쯤 전화가 와서 밥 먹으러 건너오라 카대 얘. 밥 먹고 상을 물릴 때쯤에 그 배강공 김씨가 집으로 오는 기라 얘. 뭐 그러더니만은 뭐 다짜고짜 누나한테 막 돈이 뭐 으짜고 뭐 돈이 저짜고 뭐 하는데 누나가 아까 진정 좀 하고 우리 한판 치면서 얘기하이소 하더라고 얘. 그래도 뭐 지도 어떨결에 같이 고스톱판에 끼긴 꼈는데 누나가 고스톱 치다 말고 일어나더니만은 갑자기 망치를 갖고 와가 김씨 머리를 빡 하고 내려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놀래가 아, 누나 와 이러노 지금 뭐 하는 짓이고 했더니만 이제 죽었겠다. 어쩌면 좋노. 그게 이래 된 겁니다. 거짓말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때 신고를 해야 했다면서 후회하더라고요. 누나한테 빨리 신고하자고 했는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삭삭 빌어서 어쩔 수 없이 유기만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수비 중인 사안인데 이번에 감옥 가면 누나가 영영 못 나올 것 같았어요. 누나 집에 있던 마대자루에 시신을 넣어 차에 트렁크에 싣고 그 차에 있는 야산에 같이 유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씨 시신은 찾았나요? 시신을 유기했다는 산으로 가서 묻었다는 곳을 파봤더니 정말 마대자루가 나왔습니다. 야, 차에 나온 게 그거네. 그거네 아까. 마대자루에서 시신을 꺼내봤더니 담요 같은 걸로 시신이 돌돌 말려 있었고요. 그걸 펼쳐보니 고스톱을 치던 중에 살해당했던 게 맞더라고요. 김씨 얼굴에 화투장이 피랑같이 엉켜붙어 있었습니다. 야, 무슨 신여자 아니야? 신여자예요. 그냥 앉아서 고스톱 치다가 망치 들고 와서 그냥 때려서 죽였다고? 네.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안타깝다 진짜. 아니 그러면 이제 오삼순을 찾아야 되잖아요. 정말 남동생은 오삼순의 행방은 모른다고 하던가요? 누나의 행방만큼은 죽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삼순이 살던 동네에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없는지 찾아다녀봤는데 동네 주문 한 분이 저희한테 시장에 풀빵 파는 아줌마를 찾아가 보라고 하는 겁니다. 홀빵 파는 아줌마요? 풀빵 아줌마가 얼마 전에 오씨가 야밤에 찾아와서 어디 태워달라길래 데려다 주고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야밤에 갑자기 나타나서 네. 어디론가 데려다 달라는 그렇죠.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내려줬대요? 앞뒤 사정도 없이 급하니까 무작정 출발하자고 해서 오씨가 가자는 길로 그냥 갔다고 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초행길이라 정확히 내려준 위치가 어딘지는 모른다고 했는데 거창에 어디 다리 하나를 건너서 큰 교회 뒤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피해자랑 셋이서 고스톱을 쳤던 날로부터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고요. 또 거창이면은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네요. 그러게요. 수사가 막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네, 도망을 네, 간 거죠. 네. 그 지역을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리 넘어 교회는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너무 막연하죠. 근데 저는 바로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거창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그 동네를 잘 알았거든요. 너무 다행이다. 다리 건너서 교회 뒤에 작은 원룸 건물이 딱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숨어 있겠구나 싶었죠. 그럼 오삼순이 거기에 있는 게 맞았습니까?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혹시 최근에 이사 온 50대 여성이 있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가면 문을 안 열게 분명히 집주인을 앞세웠죠. 집주인이 아주머니 사과 좀 드세요 하니까 잠깐 있다가 문이 슬그머니 열리더라고요. 그때 바로 달려 들어가서 오삼순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지 뒤로 자빠져 엉덩만을 찍더라고요. 집안에는 쌀과 담배가 가득하게 쌓여 있었는데 한 몇 달치는 돼 보였습니다. 오삼수는 순순히 자백했나요? 아니요, 남동생이 다 자백한 줄도 모르고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엔 돈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수리를 하다 가스 배관공 김 씨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 씨에겐 자신이 서울에서 큰 식당을 운영했고 정재계 인사들과 친하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개발을 앞둔 땅 몇 군데를 소개받았다고 했답니다. 공시시가가 오르기 전에 땅을 사둬야 한다. 삼성건설에서 그 땅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그럴듯한 말을 했는데 당연히 그 말은 모두 사실 아니었고 이걸 뒤늦게 알아챈 김 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범행을 계획한 거였습니다. 김 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남동생에게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럼 김 씨를 부르고 동생을 부른 거네요. 진짜 다 완전히 계획을 한 거네요. 현장 검증 때도 아주 태어납니다. 아, 미리 준비를 해놨구나. 이름을 치고 힘들 치고 톡 나면 이게 툭 치고 엎어지거나 바로 터져 떠버렸습니다. 뻔뻔하다. 같이 축제할 때 못 죽은 게 후회스럽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짓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말할 자주도 안 되고 막아주는 거 정신도 없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뭐 형제라니까 누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렇게 야산에 유기한 후에 불안했는지 다음날 다시 가서 흙으로 덮었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말을 바꿨습니다. 조사를 받을 땐 돈 때문이었다고 자백해놓고 판사님 앞에선 피해자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 진짜 왜 그래? 어떻게든 빠져나갈 궁리를 계속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 나쁘다, 진짜. 너무 사악하다 진짜. 끝까지 사기를 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큰 돈을 받아서 다 어디다 썼답니까? 그 일단 아들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네. 아들에게 새 차도 사주고요. 빚도 갚아주고요. 남동생에게는 집을 사라면서 5천만 원도 주고 나머지 돈으로는 자신의 생활비로 탕진을 하고요. 그래서 아들과 남동생은요, 이 오삼순이라는 누나, 엄마가 서울에서 성공해서 돌아온 줄 알았다고 했답니다. 야,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동생은요,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받았고요. 오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기 혐의로 35년형을 받았습니다. 야, 살인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자 잡히지 않았다면 다른 데서 또 찾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사기칠 대상을. 이런 유형의 사기 수법은 멈추질 않아요. 끝없이 이어집니다.